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올해의 가장 주목받는 우주 미션은 아마도 로제타일 겁니다. 오는 11월에 해성의 탐사 로봇을 내려보낼 로제타-호. 최근 사상 처음으로 해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제트 현상을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해성 탐사선 로제타-호가 67피 해성이 뿜어내는 제트를 사상 처음으로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진은 해성에서 불과 26km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 4장을 붙여 만든 것으로 사진 속 중앙 해성에서 흰색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우주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제트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성들을 관측할 시 꼬리가 자주 촬영되는데 이것은 해성에서 분출되는 먼지와 가스가 태양풍에 날려가는 현상입니다. 이번에 로제타-호가 촬영한 것도 역시 같은 현상이지만 이렇게 가깝게 촬영된 것은 처음입니다. 67피 해성이 뿜어내는 제트 포착. 인류 최초의 위대한 도전의 결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트가 포착됐다 하는데 네. 우선 제트가 도대체 뭔지부터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제트 여객기 하면 굉장히 빠르게 날아가는 여객기 생각하죠. 그렇죠. 이 블랙홀에서도 제트라는 게 나오는데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들끼리 서로 튕겨가지고 바깥으로 분출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트라는 것은 해성 표면에서 속으로부터 어떤 이유 때문에 가스라든가 먼지 같은 것들이 분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로 본다면 어떤 뭐 용암이 분출된다든가 아니면 화산이 분출된다든가 아니면 온천에서 그냥 물이 쏟아져 올라온다든가 이렇게 이 뭔가 분출되는 현상을 제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트는 사실 쉽게 볼 수는 없죠. 해성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이제 이 로제타의 착륙선인 필레가 내려간다면 네. 필레는 바로 옆에서 막 표면에서 솟구쳐 오는 걸 보겠는데 네.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갔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로제타가 67피 해상이 한 26km 정도. 사실 26km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서울 수원 정도 거리 것도 안 되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요. 네. 그 가까운 거리에서 이 67피에서 뽑아져 나오는 이 제트를 봤다는 거거든요. 67피가 우주올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머리 부분과 엉덩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목 부분, 그 목 부분에서 뭔가 먼지와 가스가 분출되는 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이런 장면이 참 멋있다. 나중에 이제 실제로 가서 착륙한다면 네. 바로 옆에서 이런 것이 터져 나온다면 네. 물론 가서 직접 본다면 무섭겠지만 네. 이게 어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영화의 한 장면 또는 그렇죠. 그렇죠. 뭐 인류 최초로 지금 포착을 한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해성에 착륙해 본 적이 없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 딥 임팩트호라고 해가지고 이 위성이 해성에 한번 충돌시킨 적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자세히 가가지고 해성 옆에서 이제 근접 촬영하면서 서서히 주위를 돌면서 해성에 착륙까지 시키는 그런 일은 처음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성에서 직접 이런 제트가 나오는 모습도 근접해서 촬영하기는 처음인 것 같고요. 이 해성의 중력이 워낙 약해요. 지구의 몇 분의 몇이죠? 거의 뭐 10만 분의 1 이하로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몸무게 곱하기 10만 분의 1.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자기 몇십 킬로면 몇 그램밖에 안 되는. 변수가 참 많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수가 많다 보니까 조심조심 다가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 키우듯이 그렇죠. 아주 그냥 불면 날아갈까 싶을 정도로 조심조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행성이라든가 해성 이런 데 가서 실제로 착륙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크기도 작고 네. 그러니까 중력이 약하고 빨리 움직이고 해성에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근접 촬영을 하면서 또 착륙까지 시키고 네. 그 해성을 착륙하는 게 따라서 가면서 네. 또 몇 달 동안 거기서 제트니 여러 가지 현상들을 관측하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착륙도 하기 전인데도 이런 성과를 네. 또 가져왔는데 실제로 잘 착륙하게 된다면 또 얼마나 많은 해성의 미지의 것들을 탐사해낼지 그렇죠.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앞으로 이 로제타가 해성에서 이뤄낼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측의 후원으로 수면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먼 상태 기술은 인간을 저체온으로 유지시켜 동물이 겨울잠을 자듯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휴면 기술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바로 나사의 유인 화성 탐사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화성까지 6개월의 장기 여행 중 우주인을 재우는 것이
건강 면에서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SF 영화에 빠지지 않는 장면이 있죠. 유리 캡슐 속에 잠든 우주인들이 하나둘씩 이 캡슐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이 단지 영화 속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앞으로 화성으로 우주인을 보낸다면 이 수면 기술이 매우 유용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사가 수면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교수님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그 나사는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 항공 우주 쪽 기업들에게 후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접 다 개발하고 뭐 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 스페이스 셔틀 같은 거, 그 우주 왕복선 이런 것들을 외부 기업에다가 이제 일부 돈을 주고 네. 개발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술 개발이 바로 이 우주 수면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간 우주 여행을 하다 보니까 깨어 있으면 그 먹는 양, 네. 또 그러면서 배설물들 치우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긴 우주 여행에는 자는 게 최고다. 마치 동물이 겨울잠 자는 그렇죠. 그래서 것처럼요. 이 저체온, 몸을 갖다 저체온으로 만들어서 동물들이 겨울잠 자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네. 그런데 현재 기술로는 한 일주일밖에 이게 유지가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화성까지 가는 데만 해도 한 6개월이 걸립니다. 네. 화성보다 더 먼 여행을 하려면 더 오랫동안 또 이 동면이 필요하겠죠. 네, 더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될 것 예, 같은데요. 근데 이제 사실 기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필요가 없었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뭐 몇 달 동안 잠을 잘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연구도 좀 덜 된 거군요. 덜 된 거죠. 이게 물론 이제 영화 속에 보다 보면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네. 뭐 몇십 년 후에 깨어나게 하는 이런 건 네. 되겠지만 그건 또 너무 긴 거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화성까지 가려면 6개월 정도 걸리니까 한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나사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우주 항공 기업에다가 돈을 투자해서 이제 하는데 네. 본격적으로 이제 우주 수면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영화 속에 보면 유리 캡슐 속에서 자고 있다가 근처 가서 깨어나는. 네. 예. 그런데 걱정이 되는 점도 좀 있거든요. 어떤 점이냐면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으면 근육의 손실이라든지 네네. 이런 점도 있을 텐데 이런 점에 대한 보완은 예,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영양제를 준다든가, 뭐 네. 어떤 촉진제를 준다든가 해가지고. 아, 자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충전을 해주는 예, 거군요. 그래서 뭔가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게 기술이 필요한 거죠. 단순히 이제 온도만 낮춰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도 몸의 기능, 깨어났을 때 바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네. 몸의 상태를 계속 측정하고 영양제라든가 이런 촉진제를 넣어가지고 이제 상태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다는 건데요. 네. 물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잘못해가지고 못 깨어나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저는 뭐 실험 대상 되기 싫은데요. 아무튼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또 훨씬 또 아름답기도 하지만 훨씬 또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주 여행을 하다거나 이 우주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위험과 또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 정말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특히 화성. 네. 인간이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지구와 비슷한 곳이 화성이잖아요. 네. 이 화성 개발을 위해서는 필히 이 수면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6개월 동안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싸가지고 가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배설물도 치울 거 생각해 보세요. 자는 게 속편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화성에 우주인들이 정말 오고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이 수면 기술이 더 개발돼서 화성도 또 달처럼 이렇게 자주 오고 가고 탐사되는 날이 머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 기대해 주세요.